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자, 3부 시작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죠. 경기 광명 시흥지구에 100억 원대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 이런 의혹 제기한 것이 바로 민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그리고 참여연대죠. 자, 민변의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를 맡고 있는 서성민 변호사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내용 좀 알아보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서성민 변호사입니다. 예, 먼저 기자회견 하시면서 의혹 밝히신 그 내용 간략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지난 2월 24일 신도시 발표 이후에 한 제보를 받고 해당 부지에 대한 토지 현황을 조사를 하게 됐는데요. 조사 결과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발표 전부터 토지를 매입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그럼 이 조사 방식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일이 다 훑어보신 겁니까? 일단 20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거래된 해당 부지 기부를 발급받았고요. 발급받은 것 중에서 LH 홈페이지상 직원 조회를 통해서 명단 일치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 그 투기 의혹 받는 그 직원들, 그 보상 업무 담당자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 이런 가능성이 높다 봐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담당 업무도 그렇고, LH가 이런 토지 관련해서 주 업무를 하는 곳이잖아요. 공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의 미공개 정보나 업무상 비밀로 관리된 정보를 이용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사진 동영상 보니까 이들이 사들인 농지, 그 신도시 지정 후에 또 대대적으로 나무 심기 했다. 이런 것도 보이던데 보니까요. 이게 보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전문 투기꾼 수법 얘기할 때 나무 심는 거라든지 쪼개기라든지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런 게 다 나왔네 보니까. 맞습니다. 매입 당시부터 이제 쪼개기 방식으로 분할하는 모습도 나타났고요. 실제 신도시 지정하자마자 이제 주말에 지금 그 지적한 일대에 나무를 심는 정황도 다 포착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지금 신도시 개발 부지가 좀 여러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전수조사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더 LH 직원들이 매입한 땅 늘어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지금 이제 광명시흥 신도시만 해도 평수로 따지면 거의 380만 평 정도가 되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가 조사한 건 7,000평이 채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규모로 봤을 때 과연 저희가 지적한 토지들이 전부일까 하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타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지금 이번에 밝히신 의혹 이게 처음에 제보 받고 착수하셨다 조사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혹시 어떤 분이 제보했는지 말씀할 수 있나요? 저희도 구체적인 그분의 어떤 인적사항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기자회견 후에요. 계속해서 제보들도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기자회견 이후에 추가적인 제보가 들어와서 이거 확인하는 작업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요? 그러면 굉장히 좀 조사 대상 자체도 이번에 기자회견 통해서 밝히신 그 범위 규모보다 훨씬 지금 넓어지는 상황이라 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공기업 직원들하고 공무원분들 그리고 정치인분들에 대해서 좀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요? 실제로 이제 시흥시 소재 시의원이 차명 가족 명의로 이용해서 투기했다고 어저께 언론 보도가 나타났는데 그건 나왔죠. 자, 그러면 정치인도 어느 수준까지인가 이것도 좀 사실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 아까 저희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과 인터뷰할 때 김 의원이 이거는 사실 청와대 보고 라인까지도 전부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견을 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모든 어떤 대상자가 이 사건에 관련돼 있거나 의심이 된다면 사실 투명하게 조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런데 어떤 청와대 보고 라인 어떤 특정인을 어떤 특정 집단이나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처음에 그 기자회견 통해서는 13명 말씀하셨죠? 14명. 14명 있습니까? 아, 14명이군요. 그럼 14명 가운데 12명은 현직이고 2명은 이제 그 퇴직하신 분인 것 같은데. 예, 맞죠? 저희가 이제 추정해서 말씀드린 거 외에 언론 보도나 이런 추가적인 어떤 파악을 통해서 한두 명 정도는 이제 변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악한 인원수는 아마 13명이 현직이고 퇴직 뭐 이렇게 해서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14명이 그 특정 부서에 연결돼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맞습니까? 예. 저희가 파악한 건 이제 같은 지역본부 소속이다까지 이제 파악을 한 것인데. 아마 추가적인 조사에서 어떤 같은 부서에 있는 분들도 더 특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LH 직원이 땅을 샀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업무상 정보를 활용했다고 단정할 수 있겠냐, 이런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예, 저희도 이제 단정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LH 임직원이 이 신도시 발표 이전부터 토지 매입한 정황, 그리고 직원들 간에 공유해서 쪼개기 방법으로 매입을 하고 실제 나무를 심고 어떤 보상이 유리한 조건들을 구성해 나가는 어떤 이런 정황들이 사실은 업무상 정보를 활용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된다라고 파악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어떤 전수조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당연히 활용했다라고 100% 단정 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서성민 변호사께서도요, 이거 처음 제보 받으시고 조사 같이 하시면서 좀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게 추상적인 소문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신도시나 개발 예정 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이나 공기업 직원들이 먼저 정보를 투자한 거 아니냐, 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인데 사실 눈에 명확히 보이는 게 없어서 그런 것들을 확인 절차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인데요. 이번에는 이제 조사 작업을 통해서 이제 명확히 확인이 돼서 실제 여태까지 있어왔던 소문들이 다 허황된 것들이 아니구나를 이제 확인한 계기여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근데 지금 제가 한 그 기사를 봤더니요. 이제 이 의혹이 터진 이후에 이제 LH 직원들이 그 커뮤니티가 있나 봐요, 보니까요. 직장 커뮤니티. 거기에다가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한 법 있냐. 내부 정보 활용해서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투자한 건지 이건 법원이나 검찰이 판단할 사안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반응은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어떤 그런 표현이나 어떤 그런 의견 정도로 이제 참고하면 될 것 같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조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언제부터 어떤 범위에 걸쳐서 있어 왔던 건지를 먼저 밝혀야 그래야 이제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 어떤 게 잘못됐고 어떤 거는 허용되는 범위다라는 것이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하셨죠? 맞습니다. 고발장 접수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가족들 또 직원들 조사 펼쳐지는 겁니까? 아마 총리실 주도로 해서 전수조사가 있다고도 하는데 저희도 이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기 때문에 감사 절차도 진행될 것이고요. 이제 경기 남부청에서도 이 수사에 착수해서 아마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땅 투기 의혹 이 시기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니까요. 그러면 당시에 그 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 지내던 그런 시기인데 그래서 변창흠 장관도 책임져야 한다 이런 그 비판의 목소리도 좀 들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지적한 일자가 겹치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적한 어떤 이 파악한 정황은 수많은 정황 중에서 일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어떤 특정인에 대한 책임 여부를 먼저 짚는 것보다는 먼저 전수조사를 통해서 언제부터 이런 행위들이 해왔던 건지 밝히고 나서야 궁극적인 책임 소재가 누구에게 있었구나 어떤 범위에 그 책임 소재가 걸쳐 있구나를 알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어떤 책임 소재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면 또 일각에서는요. 이런 사전 정보를 취득한 직원들이 이렇게 이제 땅을 사들이는 이런 투기가 암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그런 것, 지금 이 직원들이 실명을 걸고 실명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과거부터 이런 행위들이 오랫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또는 아무런 관리 감독 없이, 자행되어 왔던 거 아니냐, 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기자회견 후에요? 아니면 그 전에라도 그 내부자 제보는 없었습니까? 저희가 그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그 익명 제보자 제보 외에는 특별한 제보는 없고 기자회견 후에 어떤 제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청렴도 높이라는 당부를 하긴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기자회견도 있고 의혹이 불거진 만큼 사실 장관으로서도 당연히 어떤 당부나 여러 가지 방침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말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LH에서는 지금 민변에서요 참여연대에서 이 투기 의혹 밝히신 이후에 그 해당 직원들 그 직위 해제하고 했는데 대부분 다 휴가 간 것 같아요 보니까요. 예, 보도를 통해서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예. 기자회견 후에요. 혹시 해당하는 직원들, 이분들하고는 혹시, 이를테면, 소통하신 건 없습니까? 뭐, 연락이 오거나? 예, 저희한테, 저희 연락이 오거나 한 건 없습니다. 예, 그런 건 없고요.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접촉을 시도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보가 추가로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추가로 좀 조사를 하고 진행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일단은 그 제보가 어느 정도 타당한지를 먼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예컨대 누구 실명을 거론하면서 제보를 주시기도 하는데 그분이 동명이인인지 아닌지 어떤 그 직위에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게 좀 시간이 필요해서요.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수조사 지시했는데 이 조사 방식, 주체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옳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은 지금 다각도로 대통령 어제 청와대 발표에서 총리실 주도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 사실 감사원으로 하지 않았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어쨌든 감사원에 고인감사를 청구한 상황이어서 다각도의 전수조사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성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였습니다.